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쁜 하루가 끝났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막상 눈을 감으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디선가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밤 말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던 기억,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날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진 집 안. 그 고요함이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기도 하지요. 요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왠지 서글픈 날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인지 모르겠다 싶은 날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잔잔하게 천천히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질까요? 젊을 때는 허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터로 나가고 돌아와서는 또 저녁을 차리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떠납니다. 남편 혹은 아내와 오손도손 살아가던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일 아침 나가던 일터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삶을 채우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넓고 고요한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그 빈자리를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달려오다가 비로소 멈춰 선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 같은 것이라고. 숨 가쁘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멈춰 선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예요. 이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순분 할머니는 올해로 92살입니다. 할머니는 1932년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논에 나가 모를 심고 보리밭에서 김을 맸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더 다닐 수가 없었지요. 16살에 처음으로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간 게 할머니의 첫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손이 트고 피가 나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했으니까요. 22살에 같은 고향 출신인 청년 정만식 씨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다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동네 어른들께 큰절 몇 번 올리는 것으로 식을 대신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부산으로 내려와 부두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아이들 학교는 꼭 보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애들은 배워야 한다는 게 할머니 부부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도로가 뚫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남편 만식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할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던 할머니는 그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우리가 살아온 게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다고요. 그 눈물 속에는 수십 년의 땀과 고생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씩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러다 2003년 남편 만식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년을 남편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남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전, 미국. 아이들은 멀리 있었고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의욕이 없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다가 사진첩을 꺼내 들고 남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두고 먼저 갔냐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어느 날 경로당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92회의 삶 끝에서 할머니는 인생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마음에 담아가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진실. 노년에도 새로운 삶은 시작됩니다. 나는 75살에 처음으로 글씨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만난 것은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는 글씨 쓰는 게 늘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한테도 편지 한 통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75살에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또박또박 글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매일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손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을 때 아들이 전화를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움에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70에 그림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80에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65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 분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내 삶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두 번째 진실.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경로당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분들은 모두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 다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건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문을 닫고 있어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외로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바람 소리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하나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친구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외로움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작은 일상이 행복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집 작은 마당에는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화, 봉선화,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꽃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들여다보고 새로 피어난 꽃봉오리를 발견하는 것이 할머니의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꽃이 피면 그날 하루가 좋아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혼자 웃는 순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큰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눈앞의 작은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작은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일기에 그날 좋았던 일을 한 가지씩 적는다고 합니다. 90살이 넘어서 시작한 일기지만 이제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분에 새 꽃이 피었다. 경로당에서 박씨 할머니가 내가 젊어 보인다고 했다. 저녁 하늘이 유난히 예뻤다. 이런 문장들이 할머니의 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야 내가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못해도 섭섭해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걸 아니까요.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면서 자식 집에 오래 머물다 오히려 불편함을 남기는 것보다 나 혼자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자식들에게 더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나, 며느리가 왜 안 오나 하며 속상하신 날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 내 하루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나 자신의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관계. 그것이 있어야 자식을 만났을 때도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자식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식을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할머니는 90이 넘었지만 몸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걷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아이고,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딨어요 하시며 웃으십니다. 불편함을 불평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이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지금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것,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아무리 몸을 챙겨도 힘이 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무거운 걱정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안에 있는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여섯 번째 진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순간들이에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을 낳았던 날, 동네 사람들과 김장을 담그며 웃었던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던 날. 그 모든 소중한 기억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던 날도 기억에 남지만 그보다는 누군가와 함께였던 날이 더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오해가 쌓여서
아니면 그냥 바빠서 연락이 끊긴 분이 있으십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동네 산책 모임.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용기 내서 한 발 내딛어 보십시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지나면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매주 화요일 같이 점심을 드십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옆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서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번째 진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92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나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92이 가장 빠른 때라니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제일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아껴야 해요.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돼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금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 중에 딱 한 가지 마음에 남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걸 드셨거나, 오랜만에 웃었거나, 하늘이 예뻤거나. 그 하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 하루가 선물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순분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 나가고 박씨 할머니와 밥을 먹고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별을 봅니다. 거창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내고 난 자리에서 얻은 그 빛.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여유.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 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모르겠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 걱정들로 참 많은 날들을 허비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눈앞에 있는 것을 즐겨요. 어르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음 걱정. 걱정을 쌓아두는 사이에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작년도. 걱정을 안고 보내버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 대신 감사를, 후회 대신 지금을, 비교 대신 나 자신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좋았던 한 가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 생각 하나가 오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가 바뀌면 내일도 바뀝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후반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여러분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인생의 후반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인생의 두 번째 봄.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계절.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